여기가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을 촬영하는 장소가 맞나요? 여기가 블렌디드 수업을 촬영하는 장소가 맞겠죠?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블렌디드 수업을 함께 공유하라고 해서 이제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 같은데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쵸? 아무리 제가 좀 그래도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저 여기 있어요. 아이 언제 여기 계셨어요? 아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종청 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한 거 멘트는 해야 되잖아요. 준비요? 그렇죠. 어떤 걸 저희가 준비했죠? 자, 저희가 선생님들과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바로 이 프로젝트는 수업 뭐하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수업의 노하우들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및 유튜브 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수업 뭐하니? 네, 이런 프로젝트가 되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뭐하니 이거 그만하고요. 네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 혹은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의 영상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과연 수업 모환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어휘 중에 하나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용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블렌디드 러닝. 사실은 제가 이걸 맡고 있지만서도 사실은 블렌디드 러닝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임 선생님이 블렌디드 러닝 혹은 블렌디드 우리는 수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블렌디드 수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블렌디드 수업하면 잘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핵심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이라는 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하나의 통합된 성시 기준을 목표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렇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성취 기준과 또는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이 반영돼 연계되어 있는 수업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오, 좋은 얘기네요. 배움과 성장,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두두두두두. 마지막 3번째는 바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3번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죠? 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까지. 네. 피드백까지 연계됐을 때 그것이 바로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특성을 요약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연계가 되고 배움과 성장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수업.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세 가지 특징 모두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특징이 굉장히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게스트들을 모셔서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잘 연계하신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유명하신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되신 선생님들이 작년 2020년 동안에 준비하셨던 블렌디드 수업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내용을 잘 따라가면 저도 선생님도 블렌디드 수업의 최고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 옆에 그러면 네. 이 수업을 소개해 주실 선생님께서 안 계시네요. 일단 저도 혼자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갑자기 나타나실 선생님 한번 소리 높여서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한번 들어갈까요? 수업 뭐하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의 게스트는 저입니다. 오늘 블렌디드 수업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강사분이 박경서 선생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고요. 일단은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부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이제 진행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영상의 게스트로, 그러니까 수업을 소개하는 선생님으로서 촬영하기로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좋은 연이 닿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적임자를 알아본 인천시 교육청의 이런 뭐랄까요, 성견지명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 1회차에는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소개를 하고 2회차부터는 이제 진행자로서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선생님들 수업을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적임자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일부러 약간 허세를 부리긴 했는데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앉을 자격이 있나 그런 것은 사실 조금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선생님 블렌디드 수업을 잘하냐 못하냐 보다는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보여드릴 게 다들 별거 아닌 것들이라 자꾸 이렇게 밑밥을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는 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했던 노하우들,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2020년도 선생님이 준비하셨고 계획했던 블렌디드 수업의 사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마다 굉장히 시스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학교는 1학기 때는 온라인 클래스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이제 수업이 진행됐고요. 네. 2학기 때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미트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들을 선생님이 공유하면서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활용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했던 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4월 9일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담임이었기 때문에 첫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네. 조금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환경을 조금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가능한 이 환경을 구축한 게 가장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환경을 구축을 했다. 네. 그럼 과연 어떤 수업 환경을 선생님께서는 구축을 하셨나요? 말 그대로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개인적인 의지도 반영된 것 같고, 과연 어떤 교육 환경을 구축을 하셨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관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영어의 개념은 무엇이냐? 관영어란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 네 친구를 묶어서 뭐라고 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동그라미 친 게 뭐라고요?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지금 보면은 칠판에 뒤에 이제 선생님이 만드신 PPT 화면이 나오고 선생님이 판서하고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이 환경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처음은 온라인을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었잖아요. 부담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사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잘 따라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기존에 들었던 수업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네. 우리 흔히 뭐 인강이라고 하죠. 네. 네. 인터넷 강의죠. 근데 실제 수업이 사실은 활동 수업도 있지만 칠판을 활용한 판서 수업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활동에서는 학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환경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네, 요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교실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속에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상당히 인상 깊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칠판도 나오고 선생님들의 판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사실 장비를 주문했고요. 사비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빔 프로젝터입니다. 빔 프로젝터. 네, 근데 빔 프로젝터는 사실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집 거실에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재산 목록이다라고 생각해서 샀고, 그 다음 삼각대. 뭐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 갖고 계실 거예요. 삼각대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선 마이크. 사실 요거 세 개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이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삼각대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삼각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약간 지금 진행자에게 실망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걸 거치할 수 있는 그 삼각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PPT 포인터 뭐 네. 10,000원 정도면 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명 같은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실의 그 광량만, 그 빛의 양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촬영은 뭐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돈 주고 사야 될 건 3개 정도. 네, 요 정도다. 빔 이렇게 프로젝터와 그다음에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삼각대 정도면 이런 충분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수업 환경을 뭐 개인이나 학교에서 구성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면요, 아이스톡으로 네, 인천 중산중 박경석 쪽지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메신저를 활용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1학기 때 선생님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켜서 수업을 진행한 사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블렌디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렇게 큰 능력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문가라고.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약간 긴장을 해서 오히려 허세를 부렸던 거고, 사실은 대부분 선생님들 우리 그 재작년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 수업만 그때는 대부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면 사실 수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 학생 뭐 토의 활동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플랫폼만 바꾼 거죠.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한 활동들을 온라인 수업에 배분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 적절한 것들은 거기에다 배분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배분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배분적으로 했던 가장 소개할 만한 사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매해 봄과 가을에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시를 쓰는 활동을 합니다. 네, 뭐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평화롭게 노는 분위기도 있지만 네. 학생들이 되게 항상 진지하게 작품들을 써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봄인데 학교에 벚꽃은 피고 있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상황 코로나니까. 그렇죠. 학생들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하던 행사를 올해도 하자. 대신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시를 쓰도록 하고, 네. 그 다음 오프라인 수업이 만약에 다시 올 때 그때 학생들이 서로 협동해서 어떤 작품들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온라인의 개인 창작과 오프라인의 협동 창작 혹은 협동 수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협동 시창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켰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셨나요? 일단 애들이 쓰지 않을 것이다. 그쵸, 안 쓰죠. 그쵸, 이게 만나서 써 해도 친구들이 쓸까 말까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면 더 좋고요. 쓰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제가 원래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아까 그 수업 뭐하니 이거 할 때도 사실 좀 민망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민망해. 그쵸? 민망하지만 학생들이 좀 재밌게 시를 네. 쓸 수 있도록 그 온라인 클래스 수업 영상이죠. 수업 영상을 약간 브이로그처럼 그렇게 찍어서 올렸었죠. 시 쓰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을 쓸지 몰라 고민스럽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오늘 수업은 봄맞이 100일장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시 참 많이 썼죠? 선생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수성에 감탄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걸 보고 이제 그럼 오프라인 때 이제 등교 수업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시를 쓰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인 작품들을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를 합니다. 네. 그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각자 개인들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작품을 가지고 뭐 조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가장 뭐 어떤 조건들, 시를 써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면 그 모드먼 친구들의 이런 시들이 조건에 맞는지 조금 더 좋게 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협동해서 토의하도록 이제 지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각 모드마다 우수한 작품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씩 창작하도록 협동으로 창작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게 네. 지금 이제 그때 100일장 우수작으로 해서 나오는 아이들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개인별로 우수한 작품들은 개인별로 우수한 작품들로 게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별로 우수한 작품들은 또 모든별로 우수한 작품들로 게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교생들, 제가 가르치는 3학년뿐만 아니라 네. 전교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네. 학교 여기저기에다 다 붙여 놓았습니다. 공지를 이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몰래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니시 너무 좋은데 올려도 될까? 혹은 모듬으로 올릴 때는 아이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네. 올리세요. 예, 하셔도 돼요. 하는데 이제 개인별로 할 때는 좀 섬세하게 가서 물어보고 좋아요 하면 올리고 게시를 하고 싫어요 선생님 좀 부끄러워요 하면 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시범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유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프라인 왔을 때 참고로 해서 개인 시창작도 하고 협동학습도 하고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재밌어요. 제목이 개말이야 개. 네, 제가 개인작으로는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 잠깐 읽어봤는데 야 이런 발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도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캄캄한 밤, 그 다음에 또 내 다짐은 풍선, 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창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을 나름 선생님께서 고심을 하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의 사례가 있겠나요? 2학기 때 역시 뭐 네. 크게 기본적인 골조는 다르지 않았어요. 네.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때 하던 걸 온라인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제가 2학기 때 했던 것들은 이제 협동 토의, 시를 해석하는, 비평하는 협동 토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의요? 네. 토의를 진행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또 배분을 하셔서 토의라는 것을 실현시키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 국어 3학년 뭐 성취 기준 중에 비평문이 있어요. 비평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잘 아실 법한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이제 비평하는 비평문을 배우는 그런 성취 기준이거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그렇죠.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뭐 그런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시로 짧게나마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비평문이 어찌됐건 그 교과서에 있는 비평문을 미리 노출하지 않고 네.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미리 비평을 써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 비평에 대한 비평문을 써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학생 수준에 처음부터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그거예요.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흘리우리라.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운다 안 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근거를 스스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온라인 때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한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진달래꽃 많이 알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진달래꽃 좀 알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네, 그걸 좀 언급하고 싶어서요. 네, 하여튼. 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아이들이 했던 학습지 유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기 때문에 네.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과제 관리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과제를 학생들이 올렸다, 올리지 않았다, 혹은 뭐 확인하는 거 학생들이 올리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올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워드로 작성한 친구들도 있고, 일부러 이름은 제가 다운받아서 지었습니다. 네, 워드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서 사진 찍어서 바로 업로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제 제시형으로 해서 진행되는 수업 형태는 이제 원격 수업의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있는 이 블렌디드 수업 형태로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네. 오프라인 등교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 자기들의 해석본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시켰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평의 관점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 운다가 맞는지 울지 울지 않는다가 않는다가 맞는지 맞는지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 사전에 그러면은 학생들은 비율을 토의를 하기 위해서 비율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자율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저는 건가요? 모듬을 제가 짭니다. 아. 왜냐하면 자율로 하게 되면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재밌게도 그 운다와 울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항상 반반 정도로 대부분의 모듬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여주시는 게 실제 이제 등교 수업 했을 때 오프라인 때 아이들이 집에서 해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토의했던 토의 국어 학습지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사전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진달래꽃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 학습지를 사전에 받아보고 그것에 관련돼서 개인이 좀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등교 수업 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 그쵸? 과제를 탑재하고 영상을 탑재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영상과 과제를 보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노멀할 수 있는 그쵸.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물론 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뭐 콘텐츠형 수업을 만들든 그쵸? 과제를 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좀 뭘까 이 노멀하지 않았을까. 그럼 제가 듣기로는 이 올해 2021년도 또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고 좀 준비하고 계신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작년에 12월 정도에 네. 활용을 하려고 했던 블렌디드 수업 그 모형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그렇죠.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면서 다 원격 수업으로 변환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졸업식 때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래서 못했던 건데요. 올해는 꼭 이제 하고 싶은 모형이 뭐냐면요. 직소 모형을 활용한 문법 수업을 하고 싶어요. 직소요. 네. 문법을요. 그렇죠. 수업 그러니까 시험이 끝났는데 그렇죠. 방학 전까지. 고등학교 가면 가장 필요한 게 문법.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 지루할 수 있는 그 문법 수업을 일단 교육적으로는 뭐 자주 들었기 때문에 직소가 뭐 어떤 형식인 줄 아는데 구체적으로 직소에 어떤 포인트를 접목시키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직소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얻어서 수업을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복잡하지만 네, 일단 직소 모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 B, C, D 이렇게 4개의 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조에는 각각 4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일단 그냥 가정만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이 수업 내용을 4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A조에 1, 2, 3, 4의 순번을 정해서 그러면 B조도 1, 2, 3, 4가 있고
뭐 C조도 그렇겠죠. 그쵸. 그럼 이제 각 조에 1번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1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사의 보조 자료에 도움을 받아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학습을 하는 거죠. 요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20년도 때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인 그 줌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줌에 있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 어차피 직소라는 것이 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썼고요. 네. 근데 뭐 구글 클래스룸도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학생들끼리의 소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네. 이제 교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EBS도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그 실시간 수업을 그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EBS도 그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육 플랫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소집단으로 각각 학생들이 자기의 소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교사가 제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오히려 그 오프라인에서 이런 소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약간 소란스러워지기도 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좀 집중하는 포인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말도 더 활발하게 네. 하고 뭐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 채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소그룹 활동을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룹 활동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연습을 해보고 네. 그 활동을 오프라인 때 한 번 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 소주제에 대한 학습은 예를 들어 1번 주제에 대한 학습은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게 되면 자기가 배운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 2, 3, 4 중에 네. 그걸 이제 모집단 원래 있던 A, B, C 조로 A, B, C, D 조로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직소 모형의 약간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모집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네. 과연 잘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느냐? 학생들이 어찌됐건 1, 2, 3, 4의 내용을 다 배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뭐랄까 학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수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떻게 보면 그 블렌디드 연계형의 성질을 그렇죠. 직소의 그룹 활동으로 믹스를 시켜서 진행을 상당히 뭔가 창의적인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원래 할 수 있었던 그런 직소 모형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온라인 소집단 그룹을 활용한다. 그리고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이 서로 알려줄 때는 네. 교사의 그 실시간 즉각적인 한 모든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집단 학습은 그 개별 주제에 대한 소집단 학습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모집단에 가서 서로가 서로 간의 공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충분히 학생들끼리 잘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만 봐도 뭔가 저도 수업을 할 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수업 설계이지 않을까. 피곤하신가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피곤해 보이시는 아닙니다. 거 그렇지 않아요. 텐션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뭔가 이제 그 전문적인 부분들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씀을 해줬던 멘트 중에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차별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수업 설계 모형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의 노력이지 않을까. 아유, 좋게 봐주셔서. 거기에 조금 약간 감동 아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는 수업 뭐하니?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첫 회입니다. 예고편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처럼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더 각광받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특별함보다는 저희가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블렌디드 형식을 보여드리고 계신가, 진행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소개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질문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수업이죠. 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 좀 창피합니다. 지금 이제 저의 수업을 다 들으셨을 테고 전문가인데. 사실 별거 없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게 이제 수업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따로 있지 않은 서로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까,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막상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것들이 없죠.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그냥 평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될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창피하고요. 네, 부끄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타인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혼자 갈 때는 참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 않은 길, 익숙하지 않은 길, 누군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멘트고요. 왜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거 바로 저희 둘뿐만 아니라 다음에 함께 하시는, 자, 물음표 나오죠? 이 선생님과 함께, 아니죠. 바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회 되게 긴장감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의 수업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걸 너무 다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스트, 그런 선생님으로 저를 이제 초청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평범했지만 다음에는 어마어마하신 분, 이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시는 선생님 기대를 하면서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업 공개하는 게 두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이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첫 회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 단계 스텝 하다 보면은 좀 더 유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려요. 네. 갑자기 성격을 숨기고 계신데요. 다음 2회 때는요, 정말 숨겨져 계신 그 진주 같은 분, 저희가 섭외가 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2회 때는 과연 어떤 분께서 인천형 블렌디드 수업을 저희에게 보여주실지 기대감을 갖고요.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자, 마무리에 저희 다 같이 구호. 왜냐면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또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수업 뭐하니?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